자, 어제 안동에서 공무원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김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어제 오전 8시 40분쯤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출근을 하던 50대 여성 공무원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게 영상을 저희가 보니까요. 주차장 통로에서 남성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지나가자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고 휘둘러서 숨지게 한 건데요. 남성은 이렇게 범행 직후에 바로 자신의 차를 타고 이 범행 장소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곧이어 사람들이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고, 그런데 여성도 이 변을 당하기 직전에 112에 칼을 든 남성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아쉽게도 늦었죠.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복부를 크게 다쳐서 1시간 만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예, 지금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모습의 어떻다고요? 목격자들의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저 모습을 보면 그 범인이 흉기를 이렇게 등 뒤로 숨겨서 다가가는 그런 사진을 보실 수 있었는데, 소장님, 네. 저자는 누구였습니까, 도대체? 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40대 남성인데 시청 산하기관 계약직이래요. 그러니까 외근 무기계약 공무원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랑 안동시청을 같이 근무하는 건 맞지만 완전히 다른 부서고요. 그다음에 이 남성은 시설 점검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상 접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께서 출근을 하실 때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문까지 따라가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범인과 피해 여성에 대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보도도 있었어요. 사실 관계라기보다 일방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저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고 업무에 집중하는 편이라서 예. 그다지 개의치도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만 이렇게 끔찍한 변을 당한 건데, 숨진 피해자 같은 경우 수의사 자격증까지 있는 그런 공무원이고 초등학생 자녀도 둘이나 있다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이 피의자인 40대 남성, 아내도 폭행을 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 중인데 이런 짓을 또 저지른 겁니다. 소장님, 그럼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면 혹시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었나요? 네, 신고한 적은 지금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스마트워치나 이런 지급 등의 조치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 피해자께서 지금 양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워낙에 활달하고 업무 중심의 생활을 하니까 그냥 저런 사람은 그냥 그러다 말겠지 이러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돌아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 휴가. 자, 알고 봤더니 이 가해자 범인 지난달 중순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휴가를 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이 휴가를 낸 이유 다름 아닌 건강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 안동시청 관계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몸이 지금 고혈압하고 간 수치 많아가지고 그래 병원에 진단서를 걸어가지고 한 달 그 병가 진단서가 그래가 병가 중에 지금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으라고 상상도 못해요. 자, 교수님, 고혈압으로 휴가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몸 뒤로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급습을 했다. 자, 일단 특히나 이제 출근 시간에, 그것도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이거는 노렸네요, 정말. 네, 뭐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결국은 공격할 수 있는 시간대 포인트를 이제 포착을 한 다음 공격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스토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아도 되는 건지 일단 좀 저는 약간 잘 모르겠는 게 예. 이분들이 서로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는 이제 여성은 내근자고 저 지금 남성은 바깥에서 이제 어떤 지소에서 근무하는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안동시청 뭐 산하기관에서.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떤 이제 관계인지 하는 부분에서 좀 사전에 미리 지금 이렇게 미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개연성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거라도 일단 1회 신고, 2회 신고, 3회 신고 횟수가 무지하게 사건 처리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만에 하나 이유 없이 지금 저런 이제 어떤 분이 익명의 분이 나를 미행하는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그 현장에서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저 범인이 사람들이 이제 이 범행이 벌어지고 나서 막 어수선했을 거 아닙니까? 현장 상황이.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몇 분 동안 지켜보다가 지금 빨간 원 안에 있는 자가 이제 범인인데 저 모습을 보고 있다가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다. 애초에 자수할 생각을 했던 건 맞아 보이고요.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이후의 행동까지도 계산에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저렇게까지 보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대단한 이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에게 확실한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피해를 입힌 게 맞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확인 사살 같은 걸 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뭐 좀 무서운 영화가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다만 이거는 이제 동기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예. 뭐 지금 피해자가 경찰에 자수해서 범행 동기 자체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추측이 맞는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일단 부인을 폭행했고 그래서 별거 중이었고 이혼 소송 중이었고, 자, 그런데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뭐 업무적으로 연관은 없었지만 그런 사람을 저렇게 아침 출근길에 주차장 그 주차 타워에서 기다리다가 급습을 했다. 그런데 또 제 발로 찾아가서 자수를 했다. 자, 그런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어떤 뭐 이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 여성에 대한 어떤 뭐 이성적인 호기심 이런 거 같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지금 여성이 거의 한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는 이제 알고 지낸 개연성이 없습니다. 지금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폭행을 했지. 그리고 자기보다 상위에 나이 많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본청 직원을 목표로 삼았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동기가 합리적인 동기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은 그냥 사소한 사건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지금 동기를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속보가 나온 대로 계속 이어서 좀 전해드리죠.